이제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곧 시작됩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이 여름방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총명한 인재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목동에서 또 중국의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입시 진학에 대해 지도하셨고 미국 엘리트 학원에서 다년간 디렉터로서 입시 컨설팅을 해오신 분인데요. 바로 시나피 하우스의 신용균 원장님이십니다. 현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도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요. 지금 신용균 원장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한 교육 컨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모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네.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관심을 많이 갖고 들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원장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균이라고 하고요. 시나피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와, 원장님 새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 말에 제가 존경심이 나옵니다.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아들 셋을 키우세요? 아유, 저는 이 생방송을 하시는 아나운서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많이 떨고 왔거든요, 사실. 아, 네. 떨지 마시고 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선 제가 원장님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 처음에 이 교육계에 발을 들어놓으신 거는 대학생 때 과외를 하시면서부터였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IMF 때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으로 제가 대학교 때 과외를 시작을 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죠, 사실. 그래서 IMF 때 학원 강사가 되었고 또 중국까지 건너가서 산동성 칭다오라는 곳이거든요. 네네. 거기 지인 초청으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에서도 국제학교 한국학교에 토플 강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토플 IBT라는 토플 시험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아주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생들한테 가르쳤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제가 또 시골 출신이라 운동도 좋아하고 또 노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즐기면서 노는 거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또 시험을 제가 잘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쪽집게처럼 이렇게 찍어주기를 잘해서 좀 그래도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으려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 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네. 공부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또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서 잘 놀아주기도 하고 또 시험 때는 쪽집게 가해도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미국에 오셨어요. 네네. 네, 미국에는 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입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신경을 써서 가르치고 또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좀 하라라는 응답을 주셨고 미국에 와서 대학원 교육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전문적이 되신 거네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계로 더 발을 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렇게 미국에 오셔서 지금 교회에서도 계속 교육부서를 섬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미국에 오면서부터 출석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2년 반 동안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하면서 네네.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뭐 주방, 식당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봤고 사랑부에서도 제가 봉사를 해봤거든요. 사랑부는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애인 봉사인데 거기서도 해봤고 했었는데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이제 다른 쪽 사역을 생각을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어떤 건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로 이제 초등부 English Ministry의 5학년 교사를 지금 2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5학년 지금 맡아서 섬기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5학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지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또 좋은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네네.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학원을 오픈 예정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학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원 이름은 시나피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시나피라는 뜻은 헬라어로 겨자씨라는 뜻이에요. 아, 네. 겨자씨는 직경이 1mm 아주 작은 씨죠. 네. 한국어에는 깨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세서미 씨드라고 이제 참깨알인데 그거는 2mm에서 3mm 정도인데 시나피는 더 작아요. 1mm. 네, 1mm 아주 작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것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이 싹틀 수 있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골랐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겨자씨 비유를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서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있을 때 질책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소망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아이들을 잘 인도해 줘야지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이는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만 아이들을 키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과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또 이해함으로써 저희가 보듬어주고 품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겨자씨를 뜻하는 네. 시나피 헬라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고 네. 아이들이 보이는 상태로만 우리가 기대를 걸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아이고 저는 세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 서로 셋이 너무 달라요. 제 세 아들들이 네네. 그 다른 아이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언제 또 시간이 되면 또 그 은혜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선 또 학원 얘기를 마저 이어나가면요. 이 학원이 지향하는 목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을 키우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좀 제가 거듭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쪽집게 과외 뭐 이런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되게 획일적으로 키우고 정답을 맞춰야 되고 또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목표를 설정해서 키웠고요. 이제 엘리트 교육을 하려고 되게 이제 그걸 목표를 두고 이제 했었지만. 지금 이제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런 동행자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나피 하우스에서는 아이들하고 아침에 이제 감사 노트를 적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요? 네네. 그날 네네. 주신 감사 또 학원에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렇게 작은 감사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감사를 받은 은혜를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그걸 같이 나누게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과 토론식 수업도 하고 또 하지만 그러면서 또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네, 자기주도 학습을 시킬 계획이고요. 또 그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카운슬링을 계속 제가 하면서 그 진행 상황도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인적성 검사도 할 거고요. 네네. 또 개인의 자서전도 좀 써보게 할 생각이에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내가 학원 강사할 때는 정말 아이들을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였기 네. 때문에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켰다. 네. 이렇게 쉽지 않은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듣는 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좀 뜨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물론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학원들하고 이렇게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들어보니까요. 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할 생각이고요. 몸을 많이 쓰게 할 생각이고요. 체력 단련도 좀 같이 하고 제가 힘닿는 데까지 아이들과 같이 뛰어볼 생각이에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좀 감상도 해보고 또 흙도 좀 만져볼 수 있으면 만져보고. 맞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요즘에는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시간을 거기에 너무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쪽과 반대 방향으로 좀 가보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면 게임, 네네.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정말 그걸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부모님 속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치워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아이들을 흙을 좀 만질 수 있게 해주고 네네. 몸을 많이 써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학원이 될까. 그리고 또 학습의 깊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공부는 좀 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일단 같은데. 아이들은 배워야 되잖아요. 네네. 배워야 될 시기이고 하지만 그 배움의 어떤 그 깊이, 학문적인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그 시기에 적당한 게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잠재력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침을 잘 주어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어떤 챌린징한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 예를 네네. 들면 우리 미국 지식인들이 아는 어휘력이 보통 25,000, 3만 단어인데 네. 그 정도 수준의 어휘를 한번 던져보려고요 아이들한테. 가능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는 한국에 있는 어떤 단어장도 있고요. 33,000 단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틴 루트, 그러니까 영어의 어원이 있잖아요. 라틴어. 네. 어원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외우게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또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또 리딩이기 때문에 좋은 좋은 책을 선정해 두었고요. 약간 여러 고전적인 것, 또 그동안 많이 사랑을 받아온 그런 교재를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읽히고 또 요약도 하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서 흔히 쓰는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 33,000 단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 익힐 수가 있고 또 리딩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사고하는 능력도 함양을 시켜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의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하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어휘력 수준이 6만 단어 이상, 뭐 그 정도 보통인들의 그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분은 뭐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지식인이 되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양질의 책을 많이 좀 읽고 좀 생각하는 능력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네.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원 개강일이 좀 궁금합니다. 언제 오픈하시나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지나고 그 다음 주 6월 3일 날 개강해서 4주간 진행이 되고요. 네. 또 7월 첫째 주는 저희가 선교 일정이 있어서 쉬고 그 다음 주 7월 8일부터 또 4주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반이에요. 와, 아이들한테 긴 시간 아닌가요? 길죠. 어떻게 보면 길 수 있지만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같이 동행해 줘야죠. 행복한 동행을. 맞습니다. 네. 네.
어떨 때 보면요. 물론 저도 일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오랫동안 혼자 방치되는 시간들이 낭비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9시부터 5시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9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학원 오픈은 6월 3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좀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연락 드리면 될까요? 저희는 풀러튼에 있는 파크스 주니어 하이 스쿨 옆에 있어요. 그 사무실이.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남겨도 되는 거죠?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714-883-3203입니다. 714-883-3203이고요. 이메일은 sinapihouse@gmail.com이에요. sinapi가 철자가 SINAPI house HOUSE @gmail.com입니다.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원장님 번호 알려주셨습니다. 714-883-3203입니다. 714-883-3203번입니다. 공부를 아이들이 하기를 원하면 참 좋을 텐데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죠. 다 공부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주된 본분은 배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들은 should study studiously.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근면하게 배워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코어 서브젝트를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방학 같은 시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본인들도 알아요. 어떤 과목이 좀 부족한지. 코어 과목들, 서브젝트들,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네 가지 코어 서브젝트를 만약에 뒤쳐져 있으면은 좀 더 공부하고요. 방학 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치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개발을 해야겠죠. 네. 강점을 더 강화시킬 네, 수도 강점을 있겠다. 네. 그리고 또 부족한 약점을 좀 보강하는 방법으로도 방학이 채울 아주 수가 좋은 시기죠. 있겠다. 네. 방학을 참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쉽지 않은 타협인 것 같습니다. 조율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간에 또 아이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액티비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제품은 저희는 사용을 못하게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 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서전도 좀 써보고 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방학에 또 사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뭐 종일이 금방 갈 수도 있죠.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소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 활동도 하고 사회적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인격 수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운동을 시키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 또 미술, 음악, 뭐 댄스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일단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는 집안에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사정을 하셔도 돼요. 자녀분들한테. 엄마 할머니가 병원 가는데 좀 같이 가서 통역 좀 해줄 수 있겠니? 집안일을 도우면 된다고요. 아이들이. 그 집안일을 했던 것들도 뭐 나중에 원서하고 연결이 되지만 대입 원서 쓸 때 아주 중요한 액티비티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또 이제 뭐 설거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일, 또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더 강하고 또 더 담대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학원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만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부 입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학년, 7학년, 8학년만 이번 방학 때는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대상으로. 6학년, 7학년, 8학년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중등부 교사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제가 그때 중등부 교사하면서 느낀 게 중등부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그런 말 있죠. 중2병이라고. 맞아요. 네, 왜 그런 단어가 생겼는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이면은 말도 잘 들을 거고 고등학생이면 말이 통할 텐데 중학생은 뭔가 어중간하게 아이도 아니면서 어른도 아니면서 네. 그들만의 세계가 확고하게 있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일단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그 시기의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답입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행동도 하고 다른 언행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품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고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 옆에 누군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은 만약에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좋은 멘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 같이 있지 않으면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어디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 우리는 악인이라고 단정을 하지만 그분들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유가 있지만 그쪽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다른 생명체로 보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그 아이들 곁에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그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다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한 네, 것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과 부모 사이가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 특별히 부모님의 말은 잘 듣지 않잖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이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네네. 제가 입시 카운슬러를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자녀들을 다 인류대 명문대를 보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특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이 2명이에요. 지금 아들이 2명인데 네네. 계속 하나님께서 더 써달라고 계속 기도 중입니다. 지금 같이 있어요. 저 네. 방학을 마치고 와서 지금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의 아이들, 특별히 사춘기 아들 셋을 키워보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려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그 시간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이 더 강해졌고 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사춘기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그 옆에서 온전히 그 시간을 함께 견뎌낸 부모도 성장의 시간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성장의 시간,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네.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균 원장님 이제 학원 오픈하시는데요. 시나피 하우스입니다. 시나피 하우스. 연락하실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호는요. 714-883-3203입니다. 714-883-320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이메일은요. SINAPI house HOUSE @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학년, 7학년, 8학년을 이제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그 아들과 함께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나시면서 많은 계획들, 목표 또 설레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특히 이런 귀한 인터뷰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너무 작은 믿음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은 너무 작아요. 하지만 제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고 저와 동행해 주셨고 저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클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기독교적 마인드 그리고 네.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그거를 온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용균 원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원장님 하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나운서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 구절을 읽어주셨으면 했지만 제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싶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 마음밭에 이런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지 또 그런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시나피 하우스의 신용균 원장님 모시고 그동안의 입시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우리 자녀들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아이들의 지금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자녀와 함께 뜨겁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